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지원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조명균 신임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별도의 취임식 대신 통일부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 장관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취임사를 보내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가 어렵기만 한 상황에서 상호 긍정적인 방향으로 촉진하는 선순환 구도가 되도록 희망을 갖고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신임 장관으로서의 각오와 향후 대북 업무 방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는 지난 7일 안성 하나원 대강당에서 개원 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송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황은성 안성시장 등과 자원봉사자, 외부 강사들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생활 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각계각층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행사에서는 탈북민 지원 업무에 헌신해온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무주에서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있었죠. 이 대회를 위해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10년 만에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세계인의 스포츠로 도약한 남한의 태권도 시범단. 절제와 무도 정신이 녹아있는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 남북의 태권도가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만났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6월 24일 김포공항에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북한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 나아가서는 두 태권도가 통합해가지고 한눈에도 강단 있어 보이는 모습들. 그들이 이곳에 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지난달에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 때문입니다. 1973년부터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는 그 역사만 해도 40년이 넘는 유서 깊은 스포츠 대회인데요. 올해는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려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이 대회에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 선수들은 개폐회식에 시범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곧장 연습실로 향하는 북한 선수단. 선수들의 표정이 밝아 보이죠? 사실 하나였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상 헤어졌었던 거니까 이제 또 이렇게 만남이 자주 있다 보면은 좋은 일만 같죠 이제. 다음 날 여기는 2017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의 개막식 현장입니다. 전 세계 203개국 8천만 명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 스포츠 태권도. 정신의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태권도는 이미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인기가 높은데요. 맨손과 맨발만을 이용해 격파를 하는 모습은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함을 주기도 합니다. 남한의 태권도 시범에 이어 대회 참여국의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북한은 왜 대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시범단으로만 참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태권도의 계파에 있습니다. 태권도는 WTF와 ITF로 나뉘는데요. 북한은 ITF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는 WTF 선수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WTF와 ITF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예, 태권도는 원래 뿌리는 하나입니다. 남측은 품새, 겨루기, 호신술, 격파 등으로 이렇게
형태로 이루어져서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포츠적인 요소가 많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돼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측 태권도는 무예의 기본적인 힘과 절제된 동작을 중심으로 해서 무도와 무예를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ITF. 그렇다 보니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잠옷 기다려지는데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수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권도가 세계인의 스포츠로 변화를 거듭한 것과 달리 북한 시범단이 보여주는 태권도는 무도로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겨루기, 품새의 기본 틀이나 용어, 경기 규칙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시범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격파였는데요. 이야,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네요. 최선을 다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모습에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2007년 이후 10년 만의 방문이었지만 태권도라는 한 뿌리 안에 전혀 어색함이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길을 오셨을 것 같습니다. 바람국제 최초로 남북 단일체를 구성하여 최고의 승리를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북한 언론도 참여하여 남북과의 정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듯 다른 WTF와 ITF. 하지만 깨끗한 흰색 도복을 입고 아무런 무기 없이 손발만으로 공정하게 겨루는 무예라는 점에서 태권도의 정신은 같습니다. 태권도로 남북이 하나 된 오늘이 부디 남북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선을 넘어온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관문이 있다는데요. 바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 탈북민들이 사회에 첫 발을 딛기 전 홀로 서기를 돕기 위해 정착 교육을 하고 있는 하나원을 통일발자국에서 찾아봤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흘 뒤 북한군 15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안창식 대위가 휴전선 중동부 전선의 비무장지대를 넘습니다. 그는 휴전 후 첫 귀순용사로 탈북민 1호가 됐는데요. 우리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점차 늘어 작년을 기준으로 3만 명을 훌쩍 넘깁니다. 하나원은 한국에 나온 탈북자들의 친정집이다.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 처음으로 마음을 주는 곳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이들이 고향처럼 시집간 딸들의 친정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 있다는데요. 과연 그곳은 어딜까요? (1999년 7월 8일) 경기 안성시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시설인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통 하나원이라고 부릅니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급속히 늘어난 탈북자 수. 그만큼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 이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처가 필요했던 상황. 1997년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데요.
배대원 선생은 이 법의 시행과 함께 관련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 이주자들은 기순 북한 동포 보호법에 내서 단순히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취급을 했던 거예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가 북한 주민이라는 그 특수성을 완전히 간과한 거죠.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사회 그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소한 걸 갖다 우리나라의 생활보호 대상자와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통일부가 이 법에 의해서 시정됨으로 해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생겼어요. 탈북민은 국내에 입국한 후 관계기관의 합동 신문을 마친 뒤에 하나원에 입소하는데요. 의식주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어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온 탈북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바로 건강. 북한 이탈 주민들은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오지 못한 분들이 많고 중국 같은 데서는 뭐 매일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도 제때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하고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원 건립 초부터 지금까지 탈북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는 전정희 간호사. 하나원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나원에는 뱃속의 애부터 시작해서 80세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어떤 애가 4살이었는데 하나원에 왔어요. 얘는 아무도 없어요. 연고가 없어요. 중국에서 엄마가 화장실에를 가기 전에 어떤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나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얘 좀 봐주세요 하고 애를 했는데 애를 딱 받는 순간 공안이 들어닥친 거예요. 이 아줌마는 애를 안고 그냥 도망을 가고 엄마는 화장실에서 잡혔대요. 그 얘가 이제 왔는데 얘를 하나원에서 얘는 이제 보호자한테 인계가 돼야 되는데 인계가 안 되니까 일시보호소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2년 후에 엄마가 기적처럼 하나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애가 하나원에 있다가 그쪽에 가 있으니까 애를 가서 찾으면 된다라고. 그래서 애가 엄마를 만났어요. 야, 사람의 인연 중에는 이런 인연도 있구나. 엄마가 물론 이제 공안에 붙들려서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엄마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온 거죠. 20세에서 64세까지를 기본으로 하는 성인반과 경로반, 청소년, 초등, 유치반 등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하나원. 2012년 12월 강원도 화천에 제2 하나원이 문을 열면서 성인 남성에 대한 교육을 분리했습니다. 하나원의 교육은 우리 사회의 이해를 돕는 교육부터 진로와 직업 탐색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만드는데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서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영 다른 딴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딱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재미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컴퓨터 교육하고 자동차 운전 교육이에요. 그거는 자기 생활을 직접 관련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막 그렇게 해요. 세 딸과 탈북해 2003년도에 하나원에 입소했던 마순희 씨. 사회에 나오기 전 하나원에서 지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가면 정말 자유롭게 뭔가 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정말 꿈이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하나원에 와서 쉽지 않다는 걸 배우게 됐거든요. 하나원 졸업한 우리 탈북자 선배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들이 전차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들이 계속 기억에 생생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뭐 가라앉혀 줬다고 뭐 차분하게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탈북민을 돕는 전문 상담사로 활동하다 지금은 시민사법위원을 지내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마순희 씨. 하나원에서 배운 교육 중에서 어떤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배워가지고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1999년 개소해 2017년인 지금까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하나원. 이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남북 통일의 예행 연습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